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란 하늘빛 물이 되지요. 어여쁜 초록빛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연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무슨 숲 해설가가 자연 치유 그런 걸 전문적으로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은 뭐 그렇게 숲 해설보다는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지나가는 길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연 치유에 그 관심을 둔 그 과정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97년이죠. IMF가 터진 때가 그때 10월쯤 됐는데요. 저희 회사는 남동공단에 한 1000평의 건평 정도로 가지고 이제 한 100명 정도의 직원을 같이 이제 케미칼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은행 거래가 중지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중지가 됐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제 1998년 초에 부도가 나고요.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회사 법인을 창립할 때도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법인을 정리하는 건 엄청 더 힘들 거군요. 거기다가 또 완전히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눈물의 정리에 그 1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1년이 걸리고 여기선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 해서 그걸 단신으로 가족들은 다 여기 남고 제 혼자서 아무 뭐 아는 사람도 없는 미국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처음에 애틀란타로 이제 갔는데 거기 애틀란타로 간 것은 그래도 다 지푸라기라도 지푸라고 우리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애틀란타에 가서 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서 신세를 좀 지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한 달 동안 하숙집에 있으면서 그분이 좀 배려를 해줘서 있으면서 보니까 제가 좀 있기가 어려워서 그다음 시카고로 가서 한 달간 있다가 또 거기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이제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한인 밀집 지역에 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이 또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배려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그 체험 그 판매라는 것이 아직 없었습니다. 미국엔요. 우리나라는 막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체험 판매 한 100평 정도 지하실에 그 세를 얻어서 앉아서 하는 그 마사지 기계,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는 마사지 기계, 의료기기를 수입해다가 많은 분들을 의료기기 50대 정도를 설치해 놓고 이제 우리 처음에는 한인 중심으로 이렇게 체험을 시키고 원하시는 분은 사가도록 이렇게 이제 체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가가 한 70만 원 정도 됐는데요, 대체로. 그게 얼마에 받고 팔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미국 그 도와준 친구하고 의논했는데, 미국의 그 교포들은 돈이 많이 없어서, 뭐, 100만 원 넘어가면 안 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차피 이판사판 죽게 하는 잘기니까 3.5배로 해서 230만 원의 가격을 책정해서 이제 했습니다. 이거 70만 원짜리가 이제 230만 원으로 사실 보통 우리가 국제 무역에서 한 3배 이상은 됩니다. 수입 원가에. 그래서 그걸 이제 체결해서 하는데 그게 바로 그 플러싱 경찰서 바로 옆에서 제가 얻었는데 대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제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바로 이 자이언츠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라틱이란 그런 그 의사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보입니다만은 그게 물리치료죠. 척추, 안마, 마사지를 겸한 그 기계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폭발적인 인기가 얻어서 플러싱 그 바로 옆에 있는 경찰서에서 무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띠지어서 길바닥에까지 줄을 서 있느냐 하고 조사할 정도로 미국 뉴욕의 텔레비전도 나오고 KBS 텔레비전도 나오고요. 워낙 많이 수입해 가니까. 근데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분명히 의료기 아닙니까? 그래서 FDA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가서 늘 궁금했던 것이 왜 백인들은 없고 유색인종만 거리에 꽉 찼느냐 하고 궁금해했는데 지금은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에 가니까 그 안에 가니까 백인들만으로 꽉 찬 거예요. 그때 4층에 B동 4층에 세관이 있었는데 그 세관에 가서 FDA에 가서 물어보니까 서류 작성하는데 3년 걸리고 뭐 이렇게 테스트 하는데 뭐 10년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는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는 그 세관원 관세사에 세관 통관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통관사의 지적을 아드바이스는 이것을 그러면 보기에는 가구처럼 생겼으니까 의자, 침대, 가구로 들여와라. 책임은 나보고 져라. 그래서 이제 모험심을 갖고 이제 그 가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가구는 관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대단히 그 싸게 들여온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통과하는 날 전 잠을 못 잤습니다. 만약 걸리면 어떡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워낙 물량이 많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검사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만 했고요. 그게 매주 화요일 날 격주로 제가 한 컨테이너씩 들어왔는데 제가 거기서 판매한 게 총 1000대 정도 됐는데 격주로 컨테이너 하나씩 들어오는데 20부터 아니면 40부터 40부터는 거의 저거 20부터가 거의 이제 들어왔는데 그 서류 찾으러 쌍둥이 빌딩에 간 거예요. 매주 화요일 날. 근데 2001년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 테러가 있어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게 바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야 되는데, 그럼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만약 아침에 서류 가지러 갔으면 저도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 잘 되니까 제가 뉴저지, 포트리, 필라델피아, 첼튼햄, 워싱턴 DC 인근의 벨트웨이 선상이나 위튼의 4군데 이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열고 매주일 뉴욕에서 워싱턴 DC 위튼까지는 우리 서울 부산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매주일 거기를 왕복하면서 가서 가게 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사업에 성공하게 된 이유는 오학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와 일본어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제가 강의하는데 그 강의 제목이 자연치유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5년간 밤새도록 이 공부를 한 겁니다. 제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뭐 여기 수해설하면서 제가 자연치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불철주야 5년간 연구해서 5년간 강의한 것입니다. 네. 참, 9.11 지금도 참 눈에 선합니다만, 뉴욕 일대는 다 평지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9.11 쌍둥이 빌딩이 보입니다. 제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텔레비전에 그 9.11이 폭파되는 장면이 나오길래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빌딩 자체가 불이 타고 있는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팔자에 없이 이 자연치유에 관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잘 되던 장사가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래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4년 하다가 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겼습니다. 근데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수습을 하려고 찾아가니까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변호사한테 찾아가니까 변호사 하는 말이 미국에서는 돈을 가지고 여자를 남자로 붙이는 일 말고는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 듣고요. 참 미국도 대단히 부패한 나라구나 그런 걸 이제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한 4년 정도 동안 죽어라 하고 이제 그 왜 이렇게 마사지, 물리치료, 척추 물리치료, 아니면 발 마사지, 아니면 뭐 손 마사지가 건강에 그렇게 좋은가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한 1년 있었는데요. 캐나다에 가서 기계를 잘못 다뤄가지고 손가락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갑자기 뭐 상처가 나니까 차로 한 1시간 걸리는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게 아물지 않아가지고 진고름이 나더라고요. 다시 이제 그 응급실에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그 캐나다 의사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진물이 나다가 지 혼자 가라앉습니다. 그 괜히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멀리 찾아가는 거기 캐나다의 그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한번 문 열고 들어가서 의사 문을 똑똑 두드리기만 해도 40만 원의 그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 제도가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는. 참 너무 섭섭했습니다. 뭐 좀 약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캐나다에 보니까 항생제를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정말 여간하지 않고는. 서양은 약물 치료 아닙니까? 어떤 병을 다스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방보다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무조건 사진 찍어라. 무조건 약 보면 항생제 투성이고요. 그 다음에 주사 맞아라. 좀 과잉 치료하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과잉 치료인 것 같습니다. 저보고 얼마 전에 갔더니 치매 검사한다고. 넌 정말 치매라고 거리가 뭔데 치매 검사한다고 10만 원인가. 누가 뭐 한 몇 문제 하더니 선생님은 너무 기억력 좋아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내고요. 이거는 아우 정말 우리는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양의학의 그 식이요법, 영양요법, 운동, 공기, 물 이거 다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장소가 바로 숲이다 이거죠. 예. 면역력은 이제 하려면 얘기가 더 길어지면 지금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길어서. 그러니까 숲은 이렇게 면역력을 도와주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재생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켜준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자연치유법이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숲이다 이겁니다. 네. 숲은 그렇게 면역력을 이제 높여줘서 우리가 자생력을 강화시켜서 병을 다스린다 하는 건데요. 그런 물리적인 거 말고도 숲은 한 가지 더 보너스를 더 줍니다. 마음이 평화를 줍니다. 숲이 모든 공기나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을 깨끗이 정화시키고요. 영혼을 안정시킵니다.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숲에서 우리가 이 자연치유의 모든 것이 스타트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더라도 숲에서 하고요.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도 숲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